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영국 브루스맨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국 출신 브루스맨 그러면은 가장 많이 소개한 게 그리고 뭐 사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엘릭 클랩톤이 있었는데 엘릭 클랩톤이란 인물이 브루스를 계속할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준 브루스맨입니다. 엘릭 클랩튼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음악을 락으로 시작했어요. 물론 저 아주 그 중학교 뭐 1, 2학년 시절에는 그냥 팝송이라고 하는 발라드로 시작했지만 중3 때서부터는 여드름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할 때부터는 락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 락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오늘 소개해드리는 바로 이 블루스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시비 걸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알렉시스 코너 1928년생입니다. 84년에 돌아가셨는데 그야말로 영국 블루스, 브리티시 블루스의 시조라고 합니다. 시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키스 리차드 인터뷰가 있어요. 그러면서 알렉시스 코너를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국 락, 영국 브루스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할아버지더라고 얘기를 해요. 브리티시 락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락이 그냥 크게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는데 브리티시 락이라는 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브루스에서 시작했어요. 어떤 브루스? 알렉시스 코너의 브루스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알렉시스 코너의 음악을 3개를 준비를 했는데 앨범 딱 하나를 골랐습니다. 1967년부터 1982년까지 발표된 곡들을 모았어요. CD 2장에 모아서 98년에 발표가 된 CD인데 뮤지컬리 리치 앤 페이머스입니다. 음악적으로 풍성하고 유명한. 그러니까 여기 수록된 이 앨범에 수록된 곡들이 블루스에서 손꼽히는 곡들을 모은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곡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곡 때문에 알렉시스 코너를 알았어요. 저도 좋아하는 곡이에요. 네. 청소년기에 락을 듣기 시작했을 때 레드 제페린이었어요. 최고가. Baby I'm Gonna Leave Now라는 곡이 있습니다. 전 이 곡 들으면 그렇게 가사도 그때 잘 다 몰랐어요. 가슴이 지질어졌어요. 왜 그러느냐? 로버트 플랜트의 그 목소리야. 그 절규하는 그 목소리가 와. 그러니까 레드 제플린 하면 그냥 다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누구나 다 스테이웨이 투 헤븐 얘기를 하는데 스테이웨이 투 헤븐 최고의 곡이죠. 근데 Baby I'm Gonna Leave You. 그리고 이어지는 곡 또 한 곡이 있습니다. Since I've Been Loving You. 엄청납니다. 로버트 플랜트의 목소리가 이건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신이 내려준 아주 유일한 목소리입니다. 되게 정말 매력적이에요. 전 그 목소리. 근데 어느 날 음악을 듣다가 이건 또 뭐야? 한마디로 제가 레드 제페린 시절에 로버트 플랜 목소리에 정말 매료됐었는데 그 목소리보다 더 제 뒤통수를 치고 들어오고 가슴을 갖다 뻥 뚫리게 하는 그런 목소리를 로버트 플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퍼레이터 이게 1968년에 녹음된 곡인데 알렉스 코너랑 스티브 밀러라고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 스티브 밀러 밴드의 스티브 밀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버트 플랜트 이 셋이서 트리오를 만들기로 하고 녹음을 한 거예요. 스틸 어웨이랑 그냥 2곡을 갖다가 딱 녹음을 해놨는데 로버트 플랜트가 배반을 하고 도망갔어요. 왜? 레드 제페린을 만들려고 거기 멤버로 일하려고 이거 2곡만 딱 녹음하고 떠났어요. 오퍼레이터 한번 들어보시면 로버트 플랜트의 앳된 더 깔끔하고 더 처절하고 더 슬프고. 저도 이 곡을 몇 년 전에 처음 들었어요. 로버트 플랜트인데 레드 제플린이 아니네. 근데 약간 60년대 말에 분위기 그 영국 분위기로 블루스를 하는데 알렉시스 코너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저기 어디서 다운을 받고 MP3를 이제 저는 MP3를 받으면은 그 노래가 제일 처음 나온 거를 저 나름대로 밝혀내는 걸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래서 요번에 다시 파일을 해서 MP3 안에 그 메모란을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긁어갖고 보니까는 이게 69년 9월 녹음이더라고요. 알렉시스 코너. 68년이나 69년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찾아본 거로는 1972년에 알렉시스 코너 앨범이 있는데 부틀렉 힘이라는 앨범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60년대부터 그 72년까지의 그 노래들을 모은 컴필레이션 앨범인데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알렉시스 코너 기타하고 보컬 밑에 받치는 보컬을 하고 로버트 플랜트가 하모니카하고 보컬을 하고 스티브 밀러가 피아노를 치는데 이게 레드 제플린 이후에 만나서 한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이거를 녹음하고 로버트 플랜트가 그러니까 트리오를 만들기로 합의를 봤는데 로버트 플랜트가 빠져서 레드 제플린으로 가서 레드 제플린이 만들어진 게 68년 얼마 전에 또 그 넷플릭스 다큐 보니까 68년 뭐 중반 정도라고 보면은 그 시절. 그때 녹음이 돼. 근데 또 제가 찾아보니까는 69년 9월 녹음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그 녹음 날짜와 스튜디오 이런 게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하여튼간 그렇더라고요. 네, 그 즈음인 거죠. 목소리가 좀 더 젊게 느껴져. 오퍼레이터 이 곡에는. 레드 제플린에서보다 훨씬 더 격하게 질러대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정말 그 브루시하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브루스 보컬리스트로서 브루스를 불렀어요. 이 알렉시스 코너가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 터키 혼혈인데 프랑스에서 컸어요. 그러다가 2차 대전 중에 영국으로 건너왔대요. 그래서 전쟁 중에 영국에서 브루스 재즈를 갖다가 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거다.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해서 브루스맨으로 시작을 한 거죠. 일링이라는 그런 클럽이 있어요. 재즈 클럽이라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브루스 클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일링 클럽에서 연주를 시작하면서 팀을 만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하면 프로젝트 팀이에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수시로 이렇게 바뀌고 하는데 브루스 인코퍼레이티드 브루스 주식회사라는 팀을 만들어요. 그래갖고선 영국의 그 음악하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알려줬냐면 브루스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저 팀에 언제든지 끼어들어서 활동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픈이 돼 있어요. 옛날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포크 시절에 청개구리라는 이런 팀이 있었어요. YWCA에서 모여서 공연 계속 해왔는데 거기가 그러거든요. 막내가 이수만이고 저 양희은도 거기 껴있고 저 위로 따지면은 뭐 포크의 시작 트윈폴리오도 거기 있었고 해서 그냥 세상에 음악 포크 통기타 음악 한다는 친구들은 다 와서 오디션 보고 오디션 통과하면 거기서 노래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렇듯이 그 영국 브루스 타동기에 그 아주 그냥 그 반석을 마련해준 그런 인물이 알렉시스 코너고 그 장소가 일링 클럽이라는 그런 클럽인데 로버트 플랜트는 그 알렉시스 코너가 이렇게 찍어서 스카웃을 거의 하다시피 해가지고선 트리오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로버트 플랜트가 알렉시스 코너를 갖다가 회상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알렉시스 코너가 그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소개해주고 자기 음악 시작하는 발판을 다 마련해줬다. 정말 감사하게 그러니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58년에 머디 워터스가 영국에 가서 이제 공연을 한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대단한 브루스 뮤지션이 와서 공연을 한다. 딱 와서 딱 음악을 듣는데 시카고 브루스잖아요. 일렉트릭으로 막 해야 되니까 관객들이 이게 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국 브루스 팬들은 브루스는 기타에 하모니카 이걸로 연주를 해야 되는데 난데없이 일렉트릭 앰프로 그냥 사운드를 갖다 막 틀어대니까 웅성웅성 하는데 그때 알렉시스 코너가 딱 객석에서 일어나서 조용히들 해라. 이게 진정한 현대 브루스다 하고
백석을 갖다가 잠재웠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브리티시 락이 그 순간에 시작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오퍼레이터라는 곡은 그냥 절절한 사랑 노래예요. 사랑했던 여인을 갖다 떠내 보내면서 그 아픔을 목소리에 담았어요. 잘 가 그대여 당신이 떠나는 걸 보니 너무 슬퍼요. 슬픈 세월이었어요. 하지만 즐거웠어요. 당신을 만난 날부터 내 모든 고민이 시작됐었지요. 사랑이 시작됐다. 오케이. 그러면 지옥이 시작됐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졸여요. 얼마나 밤잠을 못 잡니까. 전화 안 받으면 혹시나 뭐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툭 하면 혹시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은 두 가지가 함께 오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배면에 그 반대되는 이런 것들이 또 한 보따리 같이 오고 또 아주 이게 나한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하고 이렇게 보면 그 뒤에는 좋고 희망찬 뭔가가 또 이렇게 숨어져 있고 사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에 빠졌다고 좋을 일 하나도 없죠. 사랑에 빠진 그 날들 얼마나 잠들 못 잤습니까? 즐거웠던 날들보다는 걱정, 괴로움 때문에 잠 못 드는 날이 더 많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방심하게 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여튼 오퍼레이터 레드 제펠린 보컬리스트 로버트 플랜트의 아주 색다른 목소리 또 다른 목소리를 브루스맨으로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곡입니다. 로버트 플랜트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지나가기가 너무 아쉬운데 근데 레드 제펠린도 알렉스 코너가 없으면 결성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지미 페이지도 브루스 인코퍼레이티드의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려 있으니까 참 많은 뮤지션들이 와서 활동을 했는데 자, 두 번째 곡은 이게 69년에 녹음된 곡인데 You Don't Miss Your Water라는 곡입니다. 오리지널 곡은 윌리엄 벨이라고 R&B 소울 장르에 속하는 곡이에요. 근데 이걸 알렉스 코너가 딥브루스로 소화를 해냈죠. 알렉스 코너 곡 중에서 저는 이 곡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들으실 때 브라스랑 이 목소리의 조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트레디셔널 블루스 그러면 기타 하모니카 노래 부르는 게 전부인데 알렉스 코너는 빅밴드 사운드를 갖다가 늘 생각하면서 팀을 꾸리고 녹음을 했어요. 알렉시스 코너 목소리 처음 들으시겠죠. 앞서 거는 로버트 플랜트 목소리였으니까 오퍼레이터는 거칠어요. 걸걸대고 거칠어요. 왜 그러냐면 젊어서 이 성대 문제가 있어갖고선 수술을 받지 않으면 너 목소리를 잃을 수가 있다. 목소리가 아주 거칠어진다. 그러니까 야 목소리가 거칠어지면 브루스 하기에는 더 좋은 거 아니야? 나 안 할래. 나 거친 목소리가 좋아. 그래서 수술을 안 했대요. 그래갖고선 이 목소리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브루스에 정말 진심인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 거칠지만 따뜻해요. 그리고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면 그 목소리랑 브라스랑 이렇게 조화가 좀 포근해. 노래 가사 잠깐 볼게요. 처음에는 날 사랑했잖아. 그런데 그때는 내가 눈이 멀어 있었어.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 내가 떠났고 난 계속 울고 있어. 얼마나 울고 있는지 모르겠어. 우물이 마르기 전까지 물을 그리워하진 않잖아. 노래 제목이 You Don't Miss You부터예요. 물을 그리워하지 않잖아. 생각하지 않잖아. 다 그렇죠. 뭐 없어진 연후에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어떤 것의 가치는 그것이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것이 없어져야 그 가치를 알죠. 건강할 때는 건강이라는 걸 몰라요. 건강이 없어져요. 건강이 사라져요. 건강하지 않아야 건강한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그 똑같은 거죠. 주변에 정말 귀한 것들이 많은데 늘 있다 보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대충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물이 마르기 전까지는 그 물의 귀함을 모르고 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굉장히 커요. Till your well runs dry. 우물이 마르기 전까지는 그 물의 귀중함을 모르는 거지. 물을 생각하지를 않지. 그렇죠. 예. 어제 찾아보니까 이 곡은 알렉시스 코너
본인 앨범 70년 앨범이더라고요. 그 보스 사이드라는 앨범에 원래 발표됐다가 요 컴필레이션에 나중에 98년도에 모을 때 들어간 거더라고요. 세 번째 곡은 헝키텅크 워먼인데 예 롤링스톤즈 곡 맞아요. 알렉스 코너를 얘기하면 뭐 로버트 플랜트도 얘기했고 뭐 앞서서는 엘 크랩톤도 얘기했지만 제일 떼어놓을 수 없는 게 롤링스톤즈입니다. 롤링스톤즈를 데뷔를 시켰어요. 알렉시스 코너가. 마키 클럽이라고 정말 아주 굉장히 그 유명한 클럽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딱 쓰는 게 이제 밴드로서 성공하는. 그래서 그 밴드에서 뭐 공연을 하고 그러면 그 관련 기자들이 와서 막 취재를 하고 뭐 이런다는데 알렉스 코너가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알렉스 코너는 BBC의 방송 출연이 갑자기 잡혀가지고 자기는 빠지고 너희들이 이 공연을 해라. 그 멤버가 브라이언 존스, 미크 제커, 키스 리차드. 롤링스톤즈는 뭐 미크 제커 그리고 키스 리차드 이 두 사람을 갖다가 떠올리죠. 아니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근데 롤링스톤즈를 만든 초기 롤링스톤즈는 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브라이언 존스였어요. 그리고 브라이언 존스는 알렉스 코너의 정말 제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이 활동을 했고 그래서 그때 알렉스 코너가 방송을 가고 후일 롤링스톤즈로 알려진 멤버들이 공연을 했는데 공연이 끝나고 브라이언 존스한테 기자가 물어봤대요. 팀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팀 이름이 뭡니까? 그런데 이게 일화입니다. 일화. 브라이언 존스한테 물어보니까 브라이언 존스가 갑자기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앞에 눈에 띈 게 머디 워터스 LP래. 그러니까 우선 롤링스톤즈입니다. 브라이언 존스가 앨범 자켓을 보고서 롤링스톤즈입니다. 해갖고선 이름이 롤링스톤즈가 됐다. 뭐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헝키텅크 워먼은 너무 유명하죠. 영국 차트 1위 했고 미국 차트 1위 했고 초기 롤링스톤즈를 상징하는 곡 중에 하나거든요. 알렉스 코너가 이 곡을 부르면서 정말 그 브루스적으로 잘 해석하고 롤링스톤즈의 헝키텅크 워먼보다도 노래 맛을 정말 제대로 살려냈구나. 헝키텅크 워먼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곡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메시지가 이렇게 좀 정말 직접적으로 와 닿을 거예요. 이거 퇴폐적이라고 굉장히 그 말만 없던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헝키통크 그러면은 그냥 미국 선술집들 바 이렇게 있고 자리 있고 2층에는 방 있고 여관방 있고 서부 영화 보면 나오는 그런 바를 갖다 헝키통크라고 그러는데 헝키통크 워먼은 그 2층에 기거하는 그 여인들 그 방에서 기거하는 여인들을 헝키통크 워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노래 가사는 그런 거예요. 지인의 쩔은 그 여왕이 헝키통크 워먼이 있었어. 나를 갖다가 위층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 하지만 그녀가 나를 어깨에 메고 올라가야 했지. 왜냐하면 술에 취해도 너를 잃을 수가 없었거든. 그 사랑 때문에 방황했던 그 시절의 추억들이에요. 여자와 얽힌. 2절은 저 뉴욕의 이혼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다 그런 거예요. 너를 못 잊어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방황할 때 나를 지켜준 여인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노래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제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방탕하게 지냈어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어두운 곳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곳에 내가 그렇게 헤매는 나를 지켜준 이렇게 감싸준 그런 그 여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음악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그런 메시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브리티시 락을 탄생시킨 영국 블루스의 할아버지, 아버지도 아니고 키스 리차드가 얘기했습니다. 영국 블루스의 할아버지라고. 알렉스 코너 소개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